대통령실의 누구도 윤석열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명령이든 반론 없이 수용해야만 했던 그동안의 대통령실 운영이 아무도 윤석열에게 조언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에서는 검증 이런 것 자체가 불필요했습니다. 윤석열 주변에 쓸만한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의 뜻대로 누구라도 총리 임명이 가능한가? 야당이 부적격자로 판정하고 국회에서 인준을 부결시키면 부적격자 임명과 발목 잡기 주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뻔한 상황입니다. 조중동이 뭘 할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여론몰이를 통해 보수 결집을 유도하고 총선 패배 후유증에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인준에 반대하면 정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총리 임명은 영수회담, 최상병 특검과 함께 윤석열의 국정기조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청문회 당시 부적격자라고 하면서 인준해주지 않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누가 오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인준해 줄 것이다.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 상황. 네. 야당에서 원하는 분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이제 상황이. 그렇군요. 누구든 총리로 가서 반윤 모습도 보이면 대선급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선급 될까요? 반윤 모습 보일 수 있을까요? 반윤 모습 보일 분을 대통령이 추천을 안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여러 상황이.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은 분명히 99% 야당에서는 원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야당이 원하는 후보를 대통령이 추천한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권이 총선 후폭풍을 겪고 있는데 정부 여당을 위로하고 힘이 돼줄 것 같았던 조선일보조차 윤석열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여야 모두에서 윤석열과 대척점에 섰던 사람들 이준석, 조국, 김기현, 이재명, 추미애, 이문정 등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다름 아닌 윤석열 부부다. 거대 야권과 충돌의 시작은 거부했던 특검이거나 시작될 채 상병 특검이다. 만약 특검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대충 이런 사설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전반이 구심점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당의 협조로 특검이 관철된다면 어떨까요? 윤석열과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들이 그대로 죽어 지내진 않을 텐데 어느 정도 어떤 발악을 할까요? 전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안심하거나 흩어지거나 총부리를 안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겠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서 권순표 앵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심하고 비판했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수신문에서 작심하고 칼럼을 썼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의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이런 통치 스타일로 나가다가는 보수 전체가 정말 망한다 이런 위기감. 그래서 경고, 강한 경고. 우리도 돌아섰다 이런 경고. 다음 정권을 위해서는 어떤 합리적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정권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그것이 작심하고 비판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 조선일보와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작심하고 비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그 과정이 초입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어떤 대통령이 약화되고 이 대통령은 안 되겠다는 것도 있고 이 통치 스타일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적어도 이 통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 큰일 난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윤 대통령은 과연 이 쓴소리를 귀담아 들을까요? 윤 대통령이 요새 조선일보도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디 혹시 MBC 하프타임 뉴스 하이킥을 보시는 건가? 아 그래요. 박근혜 시절에도 여왕과 공화국의 불화라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2015년에 쭉 보면은 이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보면 이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어떤 비판의 대상에 있는 끝 무렵에 그러니까 제 기억입니다. 그냥 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 쓴 것 같습니다. 그때도 굉장한 위기 의식을 느낀 건 똑같고 그래서 약간의 기시감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보수 언론에서 보기에 지금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유지됐다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정권의 재창립 이런 것은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절박한 위기감 네.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네. 이런 것들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신문을 안 볼 것 같아요. 아니 윤 대통령 말고 윤 대통령을 제외한 왜냐하면 보수 세력들은 윤 대통령 편이 하나하나 없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자신의 편을 하나하나 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당대표 멀쩡히 하던 청년을 쫓아냈고 뭐 그중에 중진들 하나하나 쫓아냈고 그러니까 네.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세력들을 하나하나 적으로 돌린기 때문에 네. 점점 외로워질 거는 같습니다 보면. 예. 그렇군요. 조선일보를 한번 갖다 드리는 게 대통령실에서는 문 앞에. 예. 그래도 읽어보시라. 이거는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화내실 화를 감내하고서라도 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윤석열이 멈출 생각이 있거나 바꿀 생각이 있었다면 가장 먼저 방통위와 방심위가 변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통위와 방심위의 폭주는 지금 이 시간에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처럼 흉내를 어떻게 낼까 고민은 하겠지만 지금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는 부정적인 좌파 언론 때문에 발생한 문제여서 방통위와 방심위를 통해서 언론만 장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윤석열은 옳다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생각하는 바꿔야 할 것은 좌파 언론의 공작과 좌파 언론의 노란한 국민이지 자신의 국정기조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국정기조 변화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총선 패배를 두고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나온 짧은 메시지가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나서서 말한 것도 아니고 사의를 표한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이 짧은 메시지가 윤석열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뭘 의미하는지 작년에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강서 재보궐 참패 후 국민은 늘 옳다며 국정 기조 변화를 예고했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또 MBC와 관련된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방위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중징계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월 25일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예. 특히 선방위원회 코멘트 중에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문하 위원입니다. 이분은 백이라고는 하지만 명품 파우치이기 때문에 명칭부터 정확성을 벗어나고 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편파적이지 않으려면 스트레이트에서 이재명이나 조국 대표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명해야 된다. 명품 파우치 아니라 백. 이거 정확성을 벗어났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이건 반박하기도 별로.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중징계를 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 네. 코멘트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너무 약간 어처구니가 오히려 없습니다. 예. 저도 본질은 이게 파우치든 카드 지갑이든 이게 명품백을 중요한 것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 영부인이 왜 그걸 받았느냐 이게 가장 본질의 문제점인데 이 청탁 금지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직자나 네. 배우자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예.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등 단체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6월, 9월 두 차례 최소 최 목사에게만 478만 8천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 제2부속실도 안 만들었고 이거에 관련된 수사나 이제 조사도 안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아까 칼럼 쓰신 분의 말씀대로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윤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조국 대표는 이미 모든 수사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그 수사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온 가족이 네. 굉장한 고통을 겪었단 말입니다. 면문제한 그거랑 거죠. 아무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김건희 사건하고 어떻게 똑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그 보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지 그것도 잘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예. MBC 기자가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남은 3년은 지난 2년의 퇴행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대가리였다면 우리 국민이 윤석열의 남은 3년을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